IoT 원리와 활용 제12강 사물인터넷 사례 분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스마트 헬스케어, 즉 우리나라 말로 얘기를 하면은 의료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환자나 기타적인 관리에 대한 얘기들이죠. 스마트 헬스케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앞에 있었던 강의에서는 원격 진료라든지 아니면은 예약제를 갖다가 좀 더 스케줄링을 환자 위주로 편하게 만들어서 기다리는 시간 없이 진료를 볼 수가 있고, 간단한 진료들 같은 경우에는 원격으로 비디오 컨퍼런싱이라고 얘기하는 화상 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원격 진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헬스케어의 하나의 그 사례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의 특정한 모델을 하나 정해놓고 응급 상황 시에 우리가 어떻게 환자를 위한 헬스케어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헬스케어라고 얘기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정보통신 기술과 보건의료를 연결을 해서 언제 어디서나 예방, 진료, 그 다음에 치료, 사후관리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을 갖다가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병원과 의원에서 그 다음에 헬스케어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주치의에 의한 맞춤형 개인건강 관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죠. 현재는 뭐 병원 중심의 유호스피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비쿼터스입니다. 여기서 유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개인 중심의 홈 헬스 케어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그 다음에 확장되고 있는 과도기에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현재까지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요. 현재 진행형이죠. 병원에서 내가 얘를 예약을 해주게 되면은 병원에 있는 의료정보 서버에서 일정한 날짜에 며칠 전부터 알림 서비스가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됐을 때 의사가 결론적으로는 치료나 어떤 어, 증상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를 도출하고 그 다음에 추리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병원 중심으로 되어 있던 모든 헬스케어 서비스들이 그러니까 개인의 집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집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의료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의 주요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유헬스 플러스 운동, 식사량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건강 생활 관리 같은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보통 많이들 사용한다고 얘기를 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그냥 그 손목에 찰 수 있는 스마트워치, 이런 것들을 갖다 몸에 부착을 하고 일일 운동량이나 뛰었을 때 아니면은 걸었을 때 아니면 빠른 걸음을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하루의 운동량을 책정을 해서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줄 수가 있고, 내가 일반적으로 먹었던 식사량에 대해서, 근데 식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의지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질을 좀 낮춘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뭐 혈압이 높거나 고지혈증이라든지 아니면 간 수치가 높다고 얘기를 하면 이런 것들에서 피해야 되는 음식들을 권장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는 그런 알림 서비스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요 이용자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의료를 갖다 행하는 의료인들과 환자와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있겠죠. 일반인은 왜 포함이 되는 거냐면은 병이 나서 환자로서 병원을 찾는 것들도 있겠지만, 내가 특정 의료기관에 평상시에 궁금했던 것들이나 전조 증상 같은 것들을 그 질의를 하고 응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인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용할 수 있는 장소들이, 헬스케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들은 병원이나 아니면 ICT 기업들, 그죠? 정보통신 기업들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커넥티드 네트워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고요. 보험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험을 잘 활용할 수가 있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 같은 것들을 잘 알림을 해줌으로 인해서 환자에게 좀 더 편의성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스포츠 기업 같은 것들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대표적인 회사들 중에서는 나이키가 있을 거예요. 네, 나이키라고 얘기하는 브랜드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아이폰이나 아니면은 iOS 기반의 운영체 그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요즘에는 갤럭시까지 넘어왔는데 나이키 플러스라고 얘기를 하는 운동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그 출시가 되고 있는 제품에 신발 밑창에다가 특정 센서를 잠깐 삽입을 해주고 그 상태에서 움직여주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내가 하루 운동량이라든지 필요량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센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서비스들이. 그 스포츠 기업들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기반 통신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표적으로는 이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지그비와 같은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들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광대역 무선 통신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면 셀룰러 서비스나 LTE, 광역 와이파이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되는 것들이 이제 밑에 있는 두 가지는 거의 동일한 뭐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데 바디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면은 몸에 가장 가까이에 붙어 있는 어떤 신체하고의 연결성을 갖다가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통신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웨어러블 컴퓨팅을 갖다 의미를 하는 거죠. 웨어러블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심장 쪽에다가 심박 센서를 갖다가 패치 형식으로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웨어러블 컴퓨팅의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면 요즘에 이제 어, 날씨가 이제 추워지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스키장이나 보드를 타러 이제 사람들이 많이 리조트를 찾아갑니다. 그런 데를 가면은 종종 이제 사람들이 그 스키 점퍼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키복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쇼핑 온라인 쇼핑 같은 것들을 하는데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ICT 기술이 포함이 되어 있는 옷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가격이 조금 좀 높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옷에다가 MP3 플레이어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갖다 넣어서 이 안에 있는 옷 안에다가 장착이 되어 있는 전선에 연결을 해서 예, 그 예를 들어서 리모컨 같은 것들을 팔목에다가 이렇게 옷 안에다가 장착을 해가지고 내가 컨트롤할 수도 있고 이어폰을 옷 뒤쪽으로 빼서 목 뒷부분으로 빼서 이어폰이 따로 장착이 돼서 우리가 뭐 음악을 즐기면서 스포츠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웨어러블 컴퓨팅에 들어가죠. 웨어러블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보통 이제 많이 기반 기술로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들이 디지털 가먼트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가먼트가 뭐냐면은 디지털 사, 우리나라 말로 하면 디지털 실이란 얘기입니다. 직물이란 얘기인데 이 직물을 이용을 해서 스웨터나 니트 같은 곳에 전선을 넣는 거죠. 구리하고 스테인레스를 갖다가 적절히 배합을 해서 실제 실처럼 얇게 뽑아가지고 꼬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쉽게 끊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옷 안에다가 떤 특정한 형식의 실처럼 넣어가지고 몸에 있는 각 부분에다가 예, 정기적인 신호를 보내서 뭐 리모컨처럼 컨트롤할 수도 있고 LCD를 부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핸드폰이나 아니면 다른 스마트 기기 작은 스마트 기기들을 몸에다 부착하고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웨어러블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 다뤄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지금 왼쪽에 보이고 있는 그림을 보면은 웬 아저씨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죠? 이 아저씨는 현재 어떤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거냐면은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의 건강관리 솔루션 모델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시나리오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환자의 경우는 1형, 제1형 타입 1 당뇨병 환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이제
인체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면역 시스템이 췌장에 이제 베타스포를 파괴하게 됐을 때 발생을 하고, 췌장에서 자동으로 혈당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슐린의 양이 작을 경우, 그죠?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혈당, 글루코스라고 얘기를 하죠. 혈당이. 그래서 뭐 글루코스, 뭐 포도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1형이라고 얘기하는 당뇨병 환자를 시나리오에서 사용을 하고자 이번 수업에서 사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 1형이 있고 2형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음식 조절만 잘하면 되고, 약을 처방받아서 잘 관리만 해주면 금세 또 원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쉽다고, 용이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1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어, 저 뭐라 그러죠? 예, 유전적으로 부모에게서 유전적인 요소가 자기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받은 1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치료하기가 쉽지가, 완치가 거의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단지 뭐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병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관리를 잘하게 되면은 특별하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은 뭐 존 도우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존 도우. 55세를 갖다 기준으로 했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 진단을 5년 전에 받았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으로 인해서 혼수 상태 및 입원 기록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사람은 헬스 모니터링 컴퍼니라고 얘기하는 HMC라고 얘기하는 어떤 특정 회사에다가 관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스 모니터링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혈당 수치를 갖다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값을 가지고서는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뭐 응급 요원을 갖다가 보내주도록 조치를 해주기도 하고, 일정하게 스케줄링을 잡아서 병원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진단을 계속해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회사가 헬스 모니터링 컴퍼니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티뉴어스 글루코스 모니터링이라고 얘기를 하는 CGM이라고 얘기하는 장치, 그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걸 갖다가 이제 모니터링하는 장치들 보면은 보통 이제 손가락 같은 것들을 이렇게 특정 기기에다 대면은 조금 이렇게 피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피에 있는 혈액을 분석을 해서 예, 얼마만큼 수치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운동 수준이나 호흡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피트니스 장치 같은 것들을 착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집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응급 상황이 오게 됐을 때는 어떻게 이 사람을 인명 구조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가 배웠었던 앞에서 배웠었던 이제 IoT의 네 가지 구성 요소라고 얘기를 해서 People, Process, Data, Things, 사람, 사물, 데이터, 그 다음에 프로세스라고 얘기하는 네 가지 구성 요소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게 우리가 IoT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M2M과 M2P와 그 다음에 P2P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은 여기 있었던 M2M 상호작용이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수송을 위한 교통신호 제어를 갖다 이제 초기 모델을 한번 이렇게 그려봤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은 뭐냐면요. 에머전시 시그널 센서잖아요. 그럼 응급 센터라는 얘기겠고, 그 다음에 트래픽 시그널이 있습니다. 얘들이 와이파이로 연결된다는 얘기죠. 그럼 트래픽 시그널 컨트롤라고 얘기를 하면은 교통신호 제어기가 있다는 얘기겠고, 얘들이 인터넷과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포그 컴퓨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죠. 그죠? 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환자의 집에서 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이송을 시켜야 됩니다. 병원으로 이송을 시켜야 되는데, 이송되는 중간에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최적의 경로를 잡아서 병원까지 그러니까 사람 그 환자를 갖다가 수송을 해야 되죠. 근데 하다 보면은 신호가 막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신호 체계인데 신호 체계를 그냥 그 운전자의 그 의지를 해서 운전 실력에 따라서 그냥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앰뷸런스가 병원으로 가고 그리고 환자의 집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빠른 시간에 도착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 신호를 풀어줘야 되죠. 적색으로 돼 있다고 얘기하면은 녹색으로 풀어줘야 될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느냐? 차가 지나갈 때 그 주변에 있는 센서, 가로등이 있을 수도 있겠고, 도로변 아니면 도로 밑에 바닥에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광대역 와이파이의 신호를 받아서 앰뷸런스 신호를 받게 되면은 모든 신호 체계가 가는 방향에 대한 정보를 받고 그쪽 방향에 대한 모든 신호등을 지나갈 때까지 녹색불로 유지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려놨다가 다시 앰뷸런스가 병원으로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녹색불을 계속해서 가는 방향으로 켜놓을 수 있도록. 그럼 이 얘기는 광대역 와이파이를 이용을 해서 서로 통신한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차량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의 경로 시스템도 같이 연동이 돼야 됩니다. 두 가지 데이터가 연동이 돼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 포그 컴퓨팅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즉 데이터 센터까지 올라갔다가 모든 데이터들이 처리가 되고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회선이 끊기게 됐을 경우에 서비스가 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도심이나 아니면 수많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응급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 텐데 이것들을 1인 1케어 시스템으로 이렇게 돌릴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각각의 좀 독립적으로 디펜던트하게 그죠? 각각의 의존적으로 그러니까 앰뷸런스가 지나가는 지역에 대한 그 정보를 받고 교통신호가 바뀌는 거는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기본적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거기서 연결이 끊겨도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클라우드 서비스와의 연결이 끊어졌다. 만약에 통신에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각 지역을 지나가고 있다고 얘기하면 통신이 끊기기 때문에 신호등 색깔이 파란불이 아니라 빨간불로 바뀔 수가 있겠고 그러면 사고가 나든지 지연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따가 잠깐 시뮬레이션 모델을 보여드리겠지만 거기서 보시게 되면 앰뷸런스에 직접 와이파이 신호를 갖다가 쏨으로 인해서 감지기들이 이것들을 감지하고 신호들을 갖다가 원활하게 통과시켜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M2M 상호작용에 대한 계속적인 얘기인데요. 일렉트로닉 도어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존 도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쓰러졌어요. 집에서 쓰러졌는데 문이 잠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소방 관련되어 있는 무슨 동영상을 보거나 그러면은 급할 때 불이 나거나 응급 상황 시에는 문을 갖다 열어야 된다. 그럼 도끼로 찢든지 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솔직히 뭐 응급할 때는 어쩔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좀 더 스마트하게 얘를 처리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응급 요원이 댁내로 출입하려고 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그 메디컬 센터에서 그죠? HMC에서 출입문 도어록 장치에다가 일회용 코드 원타임 패스워드를 전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어록까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우리가 예전에 봤었던 수많은 IoT 모델들을 보셨을 테지만 거기서 보시게 되면 컨트롤러라고 얘기하는 제어기가 있죠. 보통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들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꾸면은 IP 공유기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 공유기에서 뭘 해주는 거죠? 도어로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HMC에서 받은 원타임 패스워드를 전송을 해서 자동으로 도어록이 열릴 수 있도록 그러면은 빠르게 문을 열고 예, 환자를 갖다 케어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뭐 문을 부시거나 뭐 응급할 경우에는 문을 뭐 도끼로 내리친다든지 뭐 다른 어떤 둔탁한 둔기로 부셔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데 문이 자동적으로 연결이 돼서 열린다면 굉장히 빠르게 처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M2P 상호작용이죠. 이게 이제
지금 왼쪽에 보이고 있는 이게 자기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혈당 수치를 갖다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주는 거죠. 심박이라든지. 그러면은 글루코스 상태가 혈당 상태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지 낮아지고 있는지 저혈당인지 고혈당으로 가고 있는 건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강 데이터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뭐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 그 다음에 태블릿, 그 다음에 자기가 집에서 보고 있는 심지어는 스마트 TV까지도 시청하고 있던 채널이 갑자기 모니터링 화면으로 바뀌면서 현재 혈당 수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하되고 있습니다.를 갖다 알려주죠. 그러면 내가 초기 증상의 전조 증상을 못 느낄 수도 있으니까는 미리미리 알려서 예, 혈당을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이거와 함께 HMC의 경고 메시지가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센터에서는 뭘 해주게 될까요? 다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연락을 해줄 수가 있겠죠. 메시지 같은 것들을. 그래서 아무 일 없으신가? 그래서 환자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경고 메시지가 갈 경우에는 예, 응급의료원, 그러니까 그 응급요원을 미리 보내서 좀 예, 집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거나 아니면은 요즘에 수치가 많이 들쑥날쑥하게 변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 주변적인 환경이나 음식 때문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예약을 잡아서 의사하고 대면을 해서 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케어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모바일 페이션트 트리트먼트 센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MPTC로 통칭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모바일 페이션트 트리트먼트 센터에서 응급치료 요청 내용을 갖다가 또 알려주게 된다는 얘기죠. 트리트먼트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를 갖다가 어떻게 다뤄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응급 요원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병원에서 치료받는 거랑 응급 요원이 치료하는 것은 치료의 한계가 예, 레벨이 틀리잖아요. 좀 더 심도 깊은 자세한 검사를 하고 좀 더 심도 깊은 치료를 할 때는 병원에서 받지만 응급 의료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상황에 맞춰서 기본적인 치료만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 환자를 수송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자 하는 일이 틀립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트리트먼트 센터에서 뭐 응급치료 요청 내용을 갖다 알린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환자의 스케줄도 관리를 해주고 이것뿐만 아니라 응급 요원까지도 파견을 해준다는 얘기겠죠. 자, HMC 직원과 환자와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P2P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P2P면 무엇일까요? 환자 상태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 HMC 직원과 즉시 통화가 가능해야 되겠죠. 아무리 심장이 죄어오고 현기증이 나서 쓰러진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집안에 있는 스피커폰에 연결해서라도 환자 상태를 확인을 하고 최대한 통화를 하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말로 표현 못한다고 얘기를 하면 몸에 부착이 되어 있는 센서들을 이용을 해서 파악을 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환자가 잠들지 않도록 뭐 유도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화를 계속해서 예, 유지할 수가 있는 것들도 있겠고요. 응급 상황에서죠. 그 다음에 이제 MPTC 직원하고 환자 사이에서는 응급요원이 도착을 했을 경우에 존의 혈당 수치를 복원하는 치료가 가능하죠. 그러면은 이게 응급요원이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MPTC 직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응급요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환자의 상태만을 갖다가 보고 추측을 해서 치료를 하는 응급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가 당뇨병에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정보도 중요하겠지만 환자가 특정한 약물이나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알러지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잘못된 그 응급 치료를 해주게 되면은 환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갖다가 데이터를 응급 치료를 하러 가는 중간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와이파이와 셀룰러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이 환자에 대한 모든 병원 기록이라든지 주의할 점 같은 것들, 이러이러한 상태가 나오게 됐을 때는 어떤 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응급요원이나 환자 의사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빅데이터 마이닝을 해서 알려주고 이것들을 갖다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의사와 환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평상시에는 원격 진료 및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해주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들을 모아서 좀 더 나은 개선된 약물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다른 방법의 치료를 시도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를 여러 가지 방면에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석 소프트웨어 사용,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기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환자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평온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 환자에 대해서 그리고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애널리틱, 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데이터 분석을 갖다 위해서는 단순한 스프레드시트부터 복잡한 비즈니스 소프트웨어까지를 갖다가 전부 다 포함을 한다는 얘기인데 뭐 스프레드시트라고 얘기하는 것들은요 수치 계산 프로그램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흔히들 볼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인데 보시기에는 엑셀 잘 사용 안 하시죠? 근데 간단한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특정한 형태로 뭐 그래피컬하게 도시화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엑셀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수치적인 데이터를 갖다 그래프로 나타내서 우리가 현재 상태가 어떻게 급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응급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까지도 예, 통신 소프트웨어까지도 포함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분석 도구를 가지고 환자를 모니터링 할 때까지 필요한 한 세 가지 레벨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레벨. 일단 데이터를 갖다가 기술, 즉 설명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데이터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고 데이터를 규정, 그러니까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갖다가 설명해 준다는 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해가 좀 용이하도록 쉽도록 기록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구두로만 뭐 A라는 환자는 뭐 어떤 상태고 어떤 진료 예약 뭐 그 이력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족력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말로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더 도큐멘테이션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서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예측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 마이닝 및 모델링 기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모델링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응급 의료 관련되어 있는 모델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약을 쓴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뭐 굉장히 뭐 응급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아지는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좀 안 좋은 말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파요. 아픈데 평상시에 이제 응급의료 서비스를 갖다 받고 있으면서도 혈당량을 체크하고 있지만 그거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피 검사를 했을 때 나왔던 수치들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면역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주변 환경이나 주변 온도에 따라서 사람의 몸이 많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체질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감지를 해서 미리 예측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요즘에 일이 좀 많고 많이 피곤하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유행하고 있는 뭐 플루 같은 감기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주변 환경상으로 봤을 때 감기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가정을 했을 때는 조금 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약들을 좀 처방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해주면 되겠다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의 혈당 수치가 예를 들어서 완전히 떨어지고 난 다음에 긴박한 상황이 된 다음에 연락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번잡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30분 동안 연락이 없다든지 아니면 수치가 계속해서 HMC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혈당 수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네트워크가 끊겼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바로 응급 요원을 갖다 급파를 해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규정, 범위를 산정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고 어떤 산출물이 도출이 가능한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규칙이라든지 뭐 여러 비즈니스 규칙이라고 얘기하면은 처리 절차 같은 것들 그죠? 법규나 규정, 프로토콜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업무적인 프로토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헬스케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뭐 존 도우라는 55세 남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지만 혈당 수치와 같은 환자의 바이탈 사인에
어떤 경향이나 다른 지표 분석을 해서 건강을 좀 더 개선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환자와 그 HMC에게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는 보통 환자가 착용한 센서에서부터 수집이 되게 되는데 HMC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해주고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실시간으로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알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히스토리컬한 데이터잖아요. 계속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다 보면은 앞으로 나오게 되는 데이터의 어떤 결과값을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즉각적인 지원이 적용될 수 있도록 상시 대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단순한 환자 상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누적된 데이터 및 어떤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처방 및 치료를 개선해서 환자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봤는데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죠. 사진 같은 것들도 좀 모자르니까. 그래서 시뮬레이터를 가지고서는 간단하게 그 그림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헬스케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응급 요원이 급파가 됐다고 얘기를 하면은 얘가 어떻게 오다가 자료를 받을 수가 있고 어떻게 모니터링이 되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패킷 트레이서라고 얘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보통 네트워크 시뮬레이터인데 좀 그림으로 도시화를 시켜서 알려드리려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존 도우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죠. 존의 집이고요. 여기는 MPTC, 응급 구조 요원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면은 빅데이터 분석을 해주고 여기서 감지된 센서들을 보내서 다시 HMC까지 보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HMC를 한번 보게 되면요. HMC는 뭐 여러 가지 게이트웨이, 스위치 이런 것들이 그죠?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서버들이 있고 모니터 스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서 직원들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자리들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트워크를 한번 간단하게 구성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은 HMC 안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겠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를 눌러보시면은 여기서도 서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 클라우드 데이터들을 모으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감지된 센서들을 갖다가 클라우드 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에 있는 서버로 전송이 돼서 여기서 마이닝을 한 다음에 다른 곳으로 보내진다는 얘기겠죠. 그것들을 다시 분석을 하고 저장을 하는 부분들이 아까 있었던 헬스 모니터링 컴퍼니에 있는 여기에 있는 온사이트 데이터 서버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존의 그 MPTC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MPTC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점선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이게 와이파이로 연결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MPTC 같은 경우에는 응급 구조 요원들이 갈 때 이 안에서 운전자나 이 뒤에 있는 응급 요원들이 각각의 태블릿을 보면서 환자의 상태라든지 아니면 환자의 건강 이력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태블릿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 컨트롤 센터를 보게 되면은 현재 글루코스 레벨이 특정한 범위 내에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BPM이라든지 아니면 엑서사이즈 레벨 같은 것들 현재 얼마만큼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페이션트 존도 55세 타입 1의 디아베틱이라고 얘기를 나와 있는 여기 있는 제1형 당뇨병 환자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자리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막상 존의 집에서는 어떻게 모니터링이 되는지 볼게요. 사람은 안 보입니다. 자, 외부에서 여기 보면 케이블 프로바이더라고 되어 있고 홈 게이트웨이라고 되어 있어요. 케이블 프로바이더가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광인터넷이 주로 들어오지만 인터넷선만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해외 같은 경우에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옛날에 케이블 TV 보던 것처럼 케이블 사업자한테 돈을 내면은 일반적인 TV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걔를 신호를 분리를 해서 인터넷 신호까지 분리를 해서 인터넷 서비스까지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홈 게이트웨이 여기 IP 공유기가 보이고 있고 무선으로 연결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존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스마트워치를 갖다 차고 다니고 스마트폰을 들고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면 스마트워치에서 똑같이 여기에 있는 네, 레벨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현재 엑서사이즈 레벨이 어떻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집에 있는 태블릿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스마트 TV도 이거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글루코스 미터라고 얘기하는 요 기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손가락을 댔을 때 이제 피를 분석을 해서 얼마만큼의 혈당치가 있는 건지 확인을 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인 레벨보다 만약에 혈당이 떨어진다고 한번, 그죠? 혈당이 5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 버튼을 눌러보니까는 갑자기 스마트 TV에 자 눌렀더니 워닝이라고 뜹니다. 글루코스 레벨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죠? 엑서사이즈 레벨도 문제가 생기고 지금 다 이렇게 달라지고 있죠. 그러면 글루코스 레벨이 very low하다. 그러니까는 헬스 프로바이더에 바로 연락을 해주시고 만약에 리스폰스가 됐을 때는 MPTC에 바로 전달이 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지금 다시 안 좋아졌다가 좋아질 수도 있지만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굉장히 안 좋은 시간이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는 상황이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스마트 TV, 그 다음에 태블릿에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응급의료센터에서 만약에 출발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 MPTC에서도 현재 높아지고 있는지 낮아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HMC에 있는 서버에서도 당연히 이거를 감지를 하고 있고 여기 나올까요?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예, MPTC와 존홈에서 이렇게 된 다음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연결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것들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바뀌게 되는 상황을 갖다가 금세 알아차리고 가면서도 이쪽에 있는 MPTC에서 얘기를 해서 존 집에 있는 이 도어록을 갖다가 열어주고 여기 있는 것들을 모니터링 해줘서 빠른 시간 내에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12강 IoT 사례 분석에 있어서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